네, 28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네. 이건 아까하고 유사한 거라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 부모님의 사업 실패. 첫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자립심, 생활 여건, 역량 강화. 좀 전에 했던 거라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었죠?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지금도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 저는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다. 여기는 구호활동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저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도전 모험 정신이 강했고, 두 번째,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거나 굶어 죽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 항상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제구호 활동가가 되어서 아이들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 강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정기적으로 월드비전을 통해서 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꿈을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여러분들이 꿈을 이 회사에다가 맞춘다고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유사하다면 그것도 좋은 건데, 저는 여러분들 꿈에 공익을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적인 이익에 대한, 어린 시절에 사적인 이익, 부자가 되겠다, 거부가 되고, 저는 100억의 자산가가 되겠습니다,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어떤 사적 이익보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거나 공익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꿈을 말씀해 주셔야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식량에 대해서 어떤 농대를 졸업했다면 식량 연구를 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 그런 연구자가 되고 싶었다라든가, 아니면 공대는 또 다른 면에서 바이오, 의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인문은 인문 계열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공적인 기능에 대한 가치, 감흥을 주셔야 돼요.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익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감대, 어떤 그런 걸 주셔야지 상대가 어떤 감흥. 이거는 면접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대를 설득하고 나의 어떤 가치를 몇 마디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공감시켜주는 그런 게임이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인성 내지는 인문학적인 소양, 가치, 이런 것들도 한 조직에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충돌하지 않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를 하는 시험 과정이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만의, 상대를 설득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을 있나, 이런 토론 능력이기도 하고 설득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셔서 많은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또 하루에도 여러 번 회의를 하게 되고, 또 파트너, 바이어 만나게 됩니다. 협력사들 만나게 되고 설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해서 결론, 공동의 목표 또는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옳은가 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합리적 해결 방법 무엇인지, 즉 우리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았다. 누가 옳고 옳은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연습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원인 분석을 하고, 또
두 번째 뭐예요? 합리적인 선택 기준, 내지 협력 기준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번째 원인 분석, 두 번째는 기준이에요. 선택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기준. 세 번째는 어떻게? 이 기준을 만들어서 타당한 기준. 세 번째는 기준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합의점 도출입니다. 도출. 기준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설득 가능한 객관적 기준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강조. 저는 무조건 반박하는 것보다는 공동의 목표를 찾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한 근거 자료 제시와 협의를 통해서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설득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대에서는 나이가 많으면 감정적으로 설득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통계와 수치 내지는 어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설득해야 되는 거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설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44번 보실까요? 네,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은 과목과 이유입니다. 학창 시절입니다. 그러면은 결론, 체육 과목입니다. 음악 과목입니다. 영어입니다. 수학입니다. 다 있죠.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없다고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드물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과목. 그 이유는 운동신경이 좋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죠. 그러면 여기서 본론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본론은 극복 과정입니다. 극복 과정. 저는 체육 시간이 공포스럽고 두려웠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체육관에 등록했고 줄넘기를 꾸준히 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고 체육 시간이 기다려졌다. 자연히 성적도 오르게 되었다. 마지막 강조. 저는 무엇을 배웠다. 포기하고 피하는 것보다는 정면 돌파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다. 포기하고 피하는 것보다는 정면 돌파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입사해서도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포부. 마지막은 포부입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실수 어떻게 극복했는가, 대처했는가, 결론 무엇을 실수했는지, 어떤 결론 상황에서 인턴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떤 항공사 내지는 뭐 있잖아요, 어떤 택배 회사 여러 가지 내지 우체국 근무하면서 운송지 정보를 잘못해서 배송 업무에 차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론. 상대가 묻고 싶은 결론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극복하는 과정이죠. 극복 과정. 운송 정보를 잘못 입력해서 했는데 빠르게 회수했었고 다행히 배송 직전 발견해서 물건을 회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조직에 큰 손실은 막을 수 있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저는 뭘 느꼈다. 3번 이상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강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면 매사에 항상 꼼꼼하게 3번 이상 검토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던가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런 업무 처리의 모습을 업무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포부, 강조입니다. 51번 볼까요? 연장 근무, 초과 근무 있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결론.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특히 본론에서는 어떻게 연장근무를 하는 어떤 유형이죠. 어떤 상황에서 유형이죠. 기한이 촉박한 업무나
유관부서와 연결되어 있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제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연장 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강조, 업무 시간에 바짝 집중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업무 집중을 해서 시간 안에 끝내도록 하겠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장 근무를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공후사 개인의 어떤 그 사생활보다는 당장 조직에 필요한 업무, 필요한 직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령 회사에 가셔가지고 연장 근무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조직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52번. 네. 직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셔야죠. 적성입니다. 아니면 관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적성입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아야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본론은 뭐예요? 저의 경험,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사례. 본론은 과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판매직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저는 영업이 저한테 잘 맞았고, 백화점 화장 코너에서 세안비누를 판매할 때 하루 매출 최고 기록을 경신한 바가 있었다. 또 저 역시 큰 희열을 느꼈다. 만약 강조, 나의 포부죠. 우리 회사에 제가 합격한다면 저는 영업직에 지원하고 싶고, 판매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을 살려서 영업 매출 1등을 달성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포부입니다. 포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사례, 강조라고 하는 틀을 활용하는 거죠. 55번. 이런 것도 종종 물어보는데 본인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인가? 자랑하라고 하는 거죠. 자랑하라고 하는 건데 경쟁력은 저는 갈등 조정 능력과 협업 능력이다. 특히 어떻게 돼? 근거에서 갈등 조정 능력은 주로 어떤 데서 다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원인 분석하고 기준을 바탕으로 어떻게 원인 분석, 기준, 그 다음에 어떤 타협점, 어떤 소통, 타협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줬다. 즉 원인 분석, 기준 내지는 소통을 통해서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두 번째, 협업. 저는 산학 동아리에서 어떤 회원들 간의 어떤 협조의 구심점이 되었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구성과 참여 회원 수를 늘리는데 제가 일조했었다. 여기서 만약에 세 번째 빠졌는데 하나 더 한다면 어떻게 돼? 강조를 넣는다면 어떻게 돼? 그 결과 산학 동아리가 어떤 1등 동아리 됐다라든가 회원 수가 몇 프로 상승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울러 하나 더 한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 제가 합격한다면 우리 조직에서 저의 경쟁력을 마음껏 어떤 분야에서 발휘하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부. 58번. 네, 경험형이 또 나왔죠?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잘 물어보죠. 사실은 조직에서 가장 필요한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죠. 물어본단 말이에요.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 여기서는 결론을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상황을 해도 좋습니다. 상황. 대학 축제 때 제 과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했었고 판매 실적이 부진해서 현저히 저희 동아리가 위기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상황을 얘기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결론을 먼저 얘기해도 좋습니다. 결론. 그래서 저는 솔선수범을 했는데 어떤 행동, 저는 과에서 제 취향에 맞는 프라이팬과 피자빵을 제안했고 집에서 제가 피자 소스를 만들어서 가져왔다. 그래서 교우들의 신망을 얻었고
교우들의 동참에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결과, 그 결과, 그 선호도가 높았고 수익금이 작년 대비 몇 프로, 얼마, 금액, 뭘로? 정량으로 해주세요. 정량으로 30%가 증가했었고, 이것이 조직원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었고, 또 어떻게 돼? 우리 동아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어떤 정량, 정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경험형에서는 마지막에 정량, 정성으로 나오는 정량, 숫자로, 정성, 어떤 수상이라든가 어떤 추상적인 어떤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세요. 우선 뭐가 더 중요해요? 정량이 중요한 겁니다. 숫자가. 됐습니다. 경험. 64번 볼까요? 친구들은 당신은 어떤 친구라고 얘기합니까? 비슷한 거죠. 당신의 장점, 취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별명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별명, 저의 별명은 무엇이다. 결론. 저는 코미디언이다. 개그맨이다. 여기 있잖아요. 즐겁게 해준다. 즐겁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 단어로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친구들 사이에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재석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본인의 성이 본인의 성이 유씨가 아니라 김씨라고 하면 전 김재석이 제 별명입니다. 유재석의 친구 김재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 이렇게 한 단어로 해서 그 상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결론,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고 활발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사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서 좋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식보다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저는 제 별명은 김재석입니다. 저는 어떤 동아리 때 제가 어떠한 연극이나 뭐 어떤 그 사례가 있었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동기나 계기를 부여한 적이 있었다. 사례형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조, 저 역시 저의 이런 장점이 귀사에 어떤 면에서 제가 어떻게 기여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들 강조로 하나 더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